서울의 겨울. 그 아름다운 설경 속에서 한 외국인 여자 인플루언서가 실시간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눈 덮인 서울의 모습, 정말 예쁘죠? 모두가 그녀의 방송을 보며 겨울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얼굴의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죠? 겨울의 풍경을 소개하려던 리사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 그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리사가 본 그 모습,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마틴입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 들려드리게 되어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병원에 입원하기 일쑤였어요. 언제나 몸이 아프고 친구들과 뛰어놀기보다는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익숙한 아이였죠. 그래서 외로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모님이 주한미군으로 발령을 받으셨을 때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긴장되고 두려웠죠. 한국에 처음 오게 된 것은 사실 제게 큰 변화였습니다. 특히 언어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컸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다 다르게 들렸고 길거리에서 들리는 모든 말이 마치 다른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는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표현조차 없었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부모님은 그래도 군인이라 그나마 한국어를 할 줄 아셨지만 저는 그저 말을 따라하는 게 전부였죠. 아마 처음 한국에 와서 한동안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미안해요였을 거예요. 길을 잃거나 물어볼 때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를 보고 친절한 한국 사람들이 항상 웃으며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친절한 말들이 너무 어색하고 사실 그것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저기 가면 돼요라고 간단하게 말해주셨지만 그 한마디조차 이해할 수 없어서 정말 당황스럽기만 했죠. 한국에 와서 처음 겪은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이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그 낯설음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있긴 했지만 언어의 장벽,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는 제게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지만 그들과도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걱정이 됐고 그로 인해 더욱 외로움과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런 낯선 환경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아주 친절한 동네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분들과 대화했을 때 한국어가 전혀 안 되어서 몇 마디라도 어렵게 하면서도 그 어르신들은 제 말을 듣고는 친절하게 답해주셨죠. 처음에는 그런 친절함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 어르신들이 매일 지나가면서 반갑게 인사해주고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대해주시니까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적응해갔지만 그때의 느낌을 정확히 설명하자면 불안과 어색함이 한꺼번에 있었던 시기였어요. 주변에 아무리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친절이 나를 정말 이해해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친절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은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었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해줬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려와 친절이 제 삶을 조금씩 변화시켰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조금씩 한국의 일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부모님과 함께 외출할 때 이웃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언어를 배우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과 대화를 시도해본 것도 제겐 큰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저희 집 옆에 사는 김 선생님이 우연히 저를 보시고 다가오셨어요. 처음에는 혹시 저 사람은 누구지 싶었는데 금세 김 선생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김 선생님은 한국의 전통적인 예절과 정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사 씨. 오늘 기분 어때요? 라고 물으시며 웃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한국어를 아직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1초쯤 고민했지만 곧 김 선생님이 친절하게 몸은 괜찮아요? 라며 제 건강 상태를 물어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답은 네. 아직 조금 아픈데 괜찮아요 였고 그 말을 들은 김 선생님은 그래도 몸을 잘 챙겨야 한다. 밥 잘 먹고 기운 내야지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김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 당시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던 저는 처음에는 말문이 막히곤 했지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김 선생님은 매일같이 저를 볼 때마다 짧은 인사를 건네셨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짧은 대화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저희 집으로 와서 된장국을 끓였는데 건강에 좋으니 먹어보세요라고 말하며 큰 국그릇을 들고 오셨어요. 그 된장국의 맛은 한국에서 처음 접해본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깊은 맛에 조금 놀랐어요. 김치나 다른 음식들과 함께 먹는 그 구수한 국물 맛이 생소했지만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정성이었고 그것을 먹으면서 제 몸과 마음이 차츰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리사, 너도 이제 조금씩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작은 배려와 사랑이 제 몸을 치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김 선생님의 된장국 한 그릇. 그 따뜻한 국물 속에는 제 건강을 회복시키는 힘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그 국물이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저 맛있고 따뜻하다는 느낌만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 점차 제 몸 상태는 좋아졌고 조금씩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가 단순한 의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친절하고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해 주신 그들의 따뜻한 정, 그 작은 배려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느꼈죠. 이웃들의 작은 정성이 결국 내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자는 것만으로는 건강을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주는 배려와 관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몸소 느꼈습니다. 그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작은 배려 하나가 제 삶을 바꿔놨다는 걸 잊을 수 없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작은 정성들이 제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지, 그리고 제 몸과 마음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는 저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처럼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을 품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은 점차 좋아지고 있었지만 미국으로 돌아오자 다시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잘 지내왔던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에서의 환경은 저에게 그리 쉽게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고통이 다시 찾아왔고 면역력도 이전처럼 약해졌죠. 미국에 돌아온 후 다시 병원에 자주 가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몸이 약해지며 기운이 빠졌고 다시금 긴 병원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은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리사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자야 한다. 부모님의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보다도 부모님이 저를 위해 매일 해주신 한식이 제게는 훨씬 더 큰 위안이었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따뜻한 된장국, 김치찌개, 고등어 구이 같은 음식들이 어릴 적 제가 느꼈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모님은 한식을 준비해 주셨고 그때마다 그 음식 속에서 마치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특히 기억나는 건 어느 날 아침에 부모님이 새벽부터 준비한 된장국이었어요. 국물에 담긴 구수한 맛은 마치 한국에서 김 선생님이 끓여주신 그 된장국을 떠오르게 했고 그 국물을 한 숟가락 먹자마자 몸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음을. 그 음식 속에는 제 어린 시절 한국에서 받았던 따뜻한 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 정이 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어릴 때는 이런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맛있고 배부르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맛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식이 제게 주는 힘은 그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정이 담긴 음식,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위안과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고등어 구이를 해주셨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고등어는 그저 구운 생선일 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부모님이 저를 위해 애쓰며 준비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고등어를 한 입 먹고 나서 어릴 적 느꼈던 그 따뜻한 마음이 다시 제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저를 힘있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죠. 리사, 내가 그때 한국에서 받았던 그 따뜻함을 기억하니? 그게 너에게 정말 중요한 힘이 됐었잖아. 부모님이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준비해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따뜻한 배려가 제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나를 아끼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번 음식이 제 몸에 닿을 때마다 마치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국물 한 그릇, 그 한 입 한 입에 담긴 사랑이 제 몸을 치유해주고 있었죠. 부모님의 손맛, 그 음식에 담긴 정성,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따뜻한 감정들이 다시 제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해주신 한식을 먹을 때마다 저는 그 음식에 담긴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려 합니다. 그 음식 속에는 사랑과 배려가 가득했고 그 배려가 제 삶을 지탱해 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몸과 마음을 다시 채워주는, 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힘이었죠.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은 점점 제게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주는 힘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정,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난 건강.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집에서도 병원에 다니면서 제 몸은 여전히 예전처럼 무기력하고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저를 위해 항상 한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음식 속에 담긴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 그릇의 된장국이나 김치찌개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제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소중한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LA에서 여러 한인 카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치다 보니 그 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뭔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느낌이 나는 그 작은 카페들이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고 그 순간 한국에서 자주 마셨던 커피 한 잔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커피가 그저 음료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한 잔의 커피가 저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커피를 시키고 앉아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 어린 시절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죠. 물론 커피는 그 자체로 맛있었지만 그 맛 뒤에 숨겨진 감정과 정이 제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느낌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행위로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어릴 적 그 따뜻한 기억들이 다시 제 가슴 속에서 고스란히 돌아오는 듯했어요.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었어요. 제 어린 시절의 그 따뜻한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한 배려와 정,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소소한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때의 온기가 제 몸과 마음에 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한 기억들이 제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카페의 커피가 단순히 음료일 뿐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커피가 한국에서 느꼈던 정이 그대로 담긴 하나의 문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며 마시던 커피, 그 따뜻함 속에서 느꼈던 사랑과 정은 이제 제게 있어 그냥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이 커피는 단순한 맛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정성과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커피 문화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커피 문화는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데에도 그 특별한 정을 담을 수 있었을까? 한국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느낀 따뜻한 기억들이 그저 맛있는 음료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안에서 시작된 문화와 정서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이제 저는 그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인 카페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커피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제 어린 시절 느꼈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고, 한국 문화의 깊이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정이 이제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고, 저는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카페 하나에서 마신 커피 한 잔이 저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었는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정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정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제 인생이 그 전보다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고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 이곳이 여전히 제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20년 전 제가 떠났던 그 한국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히 남아있지만 이곳은 그때와는 다른 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그곳은 예전의 공항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간단하고 소박한 공항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미래의 공항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을 걸으면서 느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에 디지털 안내판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공항 내 모든 시설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죠. 디지털화된 정보와 안내 시스템은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었고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말 빠르게 변했네요. 20년 전 제가 알던 한국은 상상도 못할 만큼 발전한 나라였어요. 공항을 나서면서도 여전히 그 놀라운 변화에 한동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떠나던 시점의 한국은 분명 지금보다 덜 발달한 모습이었고 한국의 발전은 그 당시에는 그저 상상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 속도는 느리고 스마트폰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사람들의 일상도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저는 그때의 서울을 떠올리며 한참을 생각했었습니다. 과거의 서울은 좀 더 복잡하고 혼잡한 도시였어요.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교통은 종종 막혔죠. 하지만 지금의 서울은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들이 눈에 들어왔고 교통 시스템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정확한 시간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서울은 교통이 불편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교통망이 너무 잘 되어 있어 어디로 가든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은 제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길을 찾을 때 서울은 이제 스마트폰 앱 하나로 길을 찾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구글 맵이나 네이버 지도 앱은 한국 전역을 세밀하게 지원하고 있었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길을 찾는 것만 해도 큰일이었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헤매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몇 년 만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느낌이었죠. 저는 그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지만 돌아오고 보니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했고 그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예전에 한국은 전통과 옛 문화가 중요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적인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 나라였죠. 이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고 그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그 한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였습니다. 서울의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활기와 세련됨, 첨단 기술을 느낄 수 있는 곳곳에서의 변화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만큼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자라온 제 자신이 이 모든 발전을 이룬 나라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주 마셨던 그 따뜻한 국밥이나 비빔밥 한 그릇, 그 음식들 속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엔 그저 소박하고 전통적인 맛이었지만
지금은 그 맛을 현대적이고 세계화된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왔고, 저는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한국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제가 떠났던 그 20년 동안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만큼 놀라운 변화를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떠났던 한국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한 나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이 순간, 저는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솟아오르며 다시 한번 한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첨단 기술 덕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어릴 적 한국에서 처음 느꼈던 따뜻한 마음이 바로 이 나라가 변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정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지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발전의 진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은 단순한 배려나 친절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깊은 문화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한국을 변화시킨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원동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고, 그 철학이 바로 이 나라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걸 저는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그 따뜻한 정,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상호 신뢰와 배려가 바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어릴 적 내가 느꼈던 그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그리고 이웃의 정성 어린 김치,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문화였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것이 모여 이 나라를 지금처럼 변화시키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한국을 떠난 후에도 그 따뜻한 기억들은 계속 나를 지탱해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 따뜻한 마음이 여전히 이곳에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 느꼈던 따뜻한 마음이 한국을 변화시켰고, 그 마음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경제적 성장 뒤에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이 나라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나는 이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따뜻함이야말로 이 나라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결코 그저 물질적이거나 기술적인 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상호 존중,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단순히 한 나라 이상의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이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따뜻한 마음이 언제까지나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한국을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